도선아, 이 혼인만은 절대 거역하지 마라. 동쪽 끝 초가 80 높아 옥분에게 장가 들어라. 어머니의 유언이 떨어진 날, 마을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고 도선은 혼례를 위해 그 집 앞에 걸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리자 노파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도선의 얼굴을 본 순간 그 주름진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그 80 노파에게 장가 가라는 말을 남긴 것은 첫눈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방 한 칸짜리 초가 낡은 이불 위에 누운 어머니의 얼굴은 이미 반쯤 저승을 향해 있었지요. 도선은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80 노파라니요. 이유 묻지 마라. 그냥 해라. 어머니 말 믿어라. 도선은 더 물으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숨이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베개 밑에서 무언가를 꺼내 도선의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반으로 깨진 옥비녀 한쪽이었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녀라. 어머니, 이게 뭡니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선의 손을 꼭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도선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뒷산에 묻고 돌아오는 길,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22살, 세상에 피붙이 하나 없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지요. 귀한 것일수록 깊이 숨어 있는 법이다. 겉이 초라해도 파고들어야 한다. 그것은 어머니가 임종 직전 도선에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도선은 그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어머니의 마지막 헛소리려니 했지요. 상이 끝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위로의 말 대신 수군거림이 먼저였습니다. 들었어. 도선이 어머니가 유언을 남겼다는데 80 노파한테 장가 가라고 했다더라고. 세상에 그런 유언이 어딨어. 노파가 누군데? 마을 동쪽 끝 혼자 사는 그 할망구. 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 그 늙은이? 그렇지, 도선이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죽으면서도 아들 고생시키려고. 도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를 욕하는 말은 한마디도 듣기 싫었지요. 그러나 속으로는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80 노파라니. 어머니, 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그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유지 박첨지가 찾아온 것이. 비단 도포를 걸치고 하인 둘을 데리고 나타난 박첨지는 도선을 보자마자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도선아, 내 어머니 유언 들었다. 참으로 딱하구나. 감사합니다. 내가 걱정이 돼서 왔다. 그 노파집 알지? 동쪽 끝 초가. 거기 가지 마라. 도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 늙은이가 좀 이상하다. 마을 사람들이 오면 문도 안 열고 내쫓는다고. 귀신 들렸다는 말도 있어. 내 어머니가 정신이 흐려지면서
헛말을 한 것이니 그냥 잊어라. 내가 내 혼처를 알아봐 주마. 나이도 있고 재산도 있으니 괜찮은데 하나 붙여줄 수 있다. 도선은 잠시 박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친절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어머니 유언은 지켜야지요. 박첨지의 입꼬리가 살짝 내려갔습니다. 그래, 뭐, 알아서 해라. 박첨지가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며 도선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저 사람이 굳이 찾아와서 말렸을까? 도선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상이 끝난 다음 날, 도선은 마을 사람들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동쪽 끝 노파 옥분이라는 분, 어떤 분이십니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그 늙은이 10년 넘게 저기 살았는데 아무도 몰라. 말도 안 걸고 문도 안 열어. 자식도 없고 혼자 산다던데. 원래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귀신 들렸다는 소문이 있어. 밤에 혼자 중얼거린다고. 가지 마. 괜히 재수 없어. 도선은 조심스럽게 마을 어른 한 명을 찾아갔습니다. 80이 넘은 최 노인이었습니다. 최 어르신, 노파 옥분이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최 노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옥분이? 오래됐지. 한 15년 됐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저기 눌러 앉았어. 원래 어디 출신인지는 모르고. 혼자만 삽니까? 그렇지. 혼자야. 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어. 불쌍한 늙은이지. 도선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옥비녀 반쪽을 꺼내 들었습니다. 반으로 깨진 자리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것이 갈라진 흔적이 역력했지요. 어머니, 이게 뭡니까? 나머지 반쪽은 어디 있는 겁니까? 그날 밤 도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유 묻지 말고 그냥 하라던 말. 어머니 말 믿으라던 말. 어머니가 헛말을 할 분이 아닌데. 도선은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대로 하기로. 80 노파든 아니든 어머니가 시킨 대로 하기로. 그런데 그 결심을 입 밖에 내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선이 일어나 보니 헛간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농기구가 몇 개 없어졌습니다. 밭에 나가 보니 소작 계약서가 나뭇가지에 꽂혀 있었지요. 박첨지 도장이 찍힌 계약 해지 통보였습니다. 논 두마지기 소작 계약 해지. 당장 내일부터 효력 발생. 도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작 논 두마지기면 한 해에 먹고 사는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었지요. 혼례 준비는커녕 당장 겨울을 나기도 빠듯한 처지가 됐습니다. 박첨지였습니다. 뻔했습니다. 도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왜 박첨지가 이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노파의 집에 뭔가 있다는 것이. 그날부터 도선은 혼례를 준비했습니다. 가진 것을 팔고 이웃에게 빌렸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례 날이 됐습니다. 도선이 낡은 혼례복을 입고 마을 동쪽 끝 초가를 향해 걷기 시작했을 때 마을 사람 대여섯이 따라오며 웃었습니다. 세상에 진짜 가네. 저 총각 제정신이야? 80 노파한테 장가 간다고? 하하하.
도우선은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볼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깊이 숨어 있는 법이다. 초가가 보였습니다. 낮고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담장은 허물어지고 지붕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문 앞에 도선이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안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느리고 무거운 발소리였지요.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이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손이 떨렸습니다. 80 노파 옥분이었습니다. 노파는 도선을 보았습니다.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리고 도선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파의 주름진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왔구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도선은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예, 어르신. 저는 한도선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유언으로 안다. 노파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오너라. 노파의 방은 작고 어두웠습니다.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고 구석에 오래된 나무 괴짝 하나만 놓여 있었지요. 노파는 아랫목에 자리를 잡고 앉아 도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앉아라. 도선이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선은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르신, 저를 아십니까? 안다. 어떻게 내 어머니를 알았다. 오래전에. 도선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를요? 노파는 대답 대신 도선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슬픔인지 반가움인지 도선은 알 수 없었지요. 내 어머니가 유언을 남겼다고? 예. 어르신께 장가들라고 하셨습니다. 노파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 등잔 하나가 깜박였습니다. 총각, 무섭지 않으냐? 예. 나 같은 늙은이한테 장가온다는 게 무섭지 않으냐고. 도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습니다.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유언이 있었습니다. 무서운 것보다 어머니 말씀이 더 큽니다. 노파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눈가에 다시 물기가 맺혔습니다. 도선은 못 본 척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왜 이 유언을 남기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헛말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는 그냥 합니다. 노파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가 그런 아들을 뒀구나.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방문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도선이 돌아보았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무언가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도선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착각이었을까요? 그런데 분명히 보았습니다. 젊은 여자의 눈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바람이다. 노파가 말을 끊었습니다. 도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도선은 노파 집 사랑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오래된 방이었습니다. 이불은 낡았고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도선은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본 그 눈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까맣고 맑은 눈이었습니다. 두렵거나 경계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선을 오래 기다린 것 같은 눈이었지요. 내가 착각한 것이겠지. 도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어디선가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파의 방 쪽에서였습니다. 도선은 이불을 덮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깊이 숨어 있는 법이다. 겉이 초라해도 파고들어야 한다. 이 집에 뭔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선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사랑채 창호지 너머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도선은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물동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득 찬 물동이었지요. 그 옆에는 아궁이에 불이 지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새벽에 일어나 물을 길어온 것이었습니다. 노파가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났느냐? 예. 어르신, 이 물은 씻어라. 아침은 곧 된다. 도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80 노파가 새벽부터 물을 길어 오고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는데 싶어 얼른 아궁이 앞으로 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하겠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됐다. 앉아라. 노파의 말투는 짧고 단호했습니다. 도선은 멋쩍게 물러섰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국과 나물 2가지였습니다. 소박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선이 숟가락을 들려는데 노파가 말했습니다. 오늘 마을에 나가거라. 예. 내가 여기 온 거 다 알 것이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것이니 당당히 나가라. 고개 숙이지 말고. 도선이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노파는 국을 떠먹으며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밥 먹어라. 도선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방문 틈 사이로 보인 그 눈. 도선은 조심스럽게 집 안쪽을 살폈습니다.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도선은 마을로 나갔습니다. 노파의 말대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요. 저기 노파한테 장가간 총각이다. 눈이 멀었나, 저 총각. 박첨지 어른이 말리셨다는데도 기어코 갔다더라고. 도선은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창피했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자에서 장을 봤습니다. 쌀 한 되박, 두부 한 모, 생선 한 토막. 가진 돈을 털었습니다. 장수 영감이 도선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도선아, 너 진짜 그 노파 집에 들어간 거야? 예. 미쳤냐. 박첨지 어른도 말리셨다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영감님. 도선은 물건을 받아 들고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영감이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첨지의 하수인 2명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덩치가 큰 사내들이었습니다. 야, 도선이. 박첨지 어른이 부르신다. 지금 바쁩니다. 바쁜 게 어딨어. 가자.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박첨지 집에 들어섰습니다. 넓은 사랑방이었습니다. 박첨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라. 앉아. 도선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첨지가 차를 한 잔 내밀었습니다. 노파 집에서 잤다고? 예. 밥은 먹었고? 예. 그래. 노파가 뭐라 하던 별 말씀 없으셨습니다. 박첨지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도선아, 내가 좋게 말할 때 들어라. 그 집에서 나와라. 내 어머니 유언은 유언이고 사람이 살고 죽는 건 현실이야. 그 늙은이한테 장가가서 뭘 얻겠어.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는 것 말고 다른 이유가 필요합니까? 박첨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노파집에서 특별한 거 본 거 없어. 도우선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별 것 없던데요. 그래? 뭐 좋아. 그런데 도선아, 내가 내 소장론을 다시 붙여줄 수도 있어. 조건은 하나야. 그 노파집에서 나오는 것. 싫습니다. 박첨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생각해봐라. 논 두마직이면 내 한 해 양식이잖아. 어머니의 유언이 그것보다 큽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첨지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가봐라. 도선이 일어나 나오는데 등 뒤에서 박첨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도선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박첨지 집 대문을 나서는 순간 하수인 하나가 슬쩍 따라붙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미행이었습니다. 도선은 못 본 척 저자를 한 바퀴 돌다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수인을 따돌리고 노파 집 쪽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숨을 고르며 쪽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에서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도선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20 안팎으로 보였습니다. 검은 머리가 단정히 빗겨 있고 눈이 맑았습니다. 낡은 옷을 입었지만 몸가짐이 반듯했습니다. 도선은 굳어버렸습니다. 여자도 굳어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노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분아, 들어와.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선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옥분. 노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노파가 저 젊은 여자를 옥분이라고 불렀습니다. 도선은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품에 쥐어준 옥비녀 반쪽이 생각났습니다.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도선이가 노파 집에 완전히 눌러앉았다더라. 그 집에 뭔가 있는 거 아냐? 박첨지 어른도 저러시는 거 보면. 소문은 날개를 달고 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도선이 마을 우물에 물을 길러 나갔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마을 안악셋이 도선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봐, 도선이. 솔직히 말해봐. 그 집에 뭔가 있지? 없습니다. 그럼 왜 거기 있어? 80 노파랑 살겠다고? 웃기는 소리 어머니의 유언입니다. 유언은 무슨? 박첨지 어른 말로는 그 노파가 수상한 여자래.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귀신 들린 게 틀림없어. 귀신이요. 그렇다니까. 밤마다 혼자 중얼거린다고 동네 사람이 들었대. 도선이 빨리 나와. 그 집 있다가
너도 이상해진다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괜찮습니다. 도선은 물동이를 들고 돌아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그날부터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막동이가 눈을 피하며 지나갔습니다. 도선이 불렀습니다. 막동아. 나 바빠. 그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도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외로웠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선이 장을 봐와서 밥을 짓는데 노파가 방에서 나오더니 도선 곁에 앉았습니다. 힘드냐? 아니요. 거짓말. 도선이 멈칫했습니다. 노파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어르신,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어머니와 어떤 사이십니까? 노파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때가 되면 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고지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궁이 불이 일렁였습니다. 도선이 국을 젓고 있는데 노파가 불쑥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여기 있던 사흘 동안 밥을 못 먹었다. 도선이 손을 멈추었습니다. 쫓기는 몸이라 겁이 나서 그랬는지 아니면 원래 소식이었는지. 그래도 내 딸이 떠먹여주면 조금씩 받아 먹더라. 아이가 어릴 때였는데 노파가 먼 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떠나는 날 내 손을 잡고 울었어. 고맙다고. 꼭 은혜를 갚겠다고. 나는 그냥 한 말인 줄 알았지. 도선이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을 기억하셨군요. 잊을 수가 있겠냐. 그 눈빛을. 노파가 일어섰습니다. 밥 타겠다. 도선이 얼른 불을 줄였습니다. 노파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한마디를 더 남겼습니다. 잘 왔다, 도선아.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도선은 그 한마디가 가슴 한가운데에 박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선은 혼자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도선이 돌아보았습니다.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낮에 부딪혔던 그 여자였습니다. 손에 나물 한 묶음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도선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자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때 노파의 방에서 기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도선 앞에 내려놓고 노파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기침 소리가 한참 이어졌습니다. 도선은 그 소리를 들으며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파의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저 젊은 여자는 노파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도선은 나무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노파방에서 여자가 노파를 달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밥상을 들고 노파 방 앞에 섰습니다. 도선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저녁 들어가도 됩니까?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노파가 이불을 걷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조금 창백했습니다. 갖다 놓아라. 도선이 밥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밥그릇이 3개였습니다. 노파가 그것을 보더니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셋이서 먹을 생각이냐? 예. 셋이서 먹어야지요. 여자가 도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노파도 도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선은 모른 척하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어르신, 드십시오. 식습니다. 노파가 작게 웃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도선은 보았습니다. 주름 사이로 번지는 그 웃음을. 셋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도선은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오래 함께 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도선이 상을 물리려는데 여자가 먼저 상을 들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둘이서 상 한 개를 붙잡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노파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둘이 같이 해라. 둘은 동시에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보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설거지를 하며 도선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낭자, 어르신과 어떤 사이십니까? 여자가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건 어르신이 말씀하실 때 들으세요. 그렇군요. 그런데 여자가 말을 잇다가 멈추었습니다. 도선이 기다렸습니다. 총각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도선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가난했지만 남 돕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웃음이 많으셨고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도선은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여자는 그 말만 하고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도선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무렵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선이 눈을 뜨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발소리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 셋. 그리고 낮게 주고받는 목소리. 도선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는 담장 너머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집을 살피러 왔다가 도선이 나오자 물러선 것이었습니다. 박첨지의 하수인들이었습니다. 뻔했습니다. 도선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가 갈렸습니다. 대체 이 집에서 무엇을 찾는 것인지, 대체 노파가 무엇을 갖고 있기에 저러는 것인지.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노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왔군. 돌아보니 노파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르신, 저 사람들이 자주 옵니까? 달이 밝으면 온다. 박첨지 사람들입니까? 노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어르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노파가 도선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선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선이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내일 밤이다. 내일 밤에 다 말해주마. 노파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선은 달빛 아래 혼자 옥비녀 반쪽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일 밤에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노파가 도선을 불렀습니다. 방 안에 등잔 2개가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도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선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노파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선아, 내 어머니와 나는 30년 전에 만났다. 그때 내 어머니는 박첨지 하수인들에게 쫓기고 있었다. 내가 숨겨줬지. 사흘 동안 이 집에서 지냈어. 그 사흘 동안 이 아이가 내 어머니를 간호했다. 노파가 옆에 젊은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였지. 그런데 어찌나 살뜰히 돌보던지. 내 어머니가 떠나면서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언젠가 내 아들을 보내겠다고. 도선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0년을 기다렸다. 그리고 내가 왔구나.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선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그분이 왜 어머니를 쫓았습니까? 박첨지가 왜? 그건 이 아이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한다. 노파가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옥부나 말해라.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옥분입니다. 도선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르신과 같은 이름입니까? 예. 어머니가 제 이름을 당신 이름으로 지어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에 노파 혼자 산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존재를 숨겨온 것이지요. 왜 숨깁니까? 옥분이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박첨지 때문입니다. 도선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역시 그였습니다. 박첨지가 저를 자기 아들에게 혼인시키려 합니다. 수년째 어머니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거부하자 하수인들을 보내 집을 살피고 협박을 해왔습니다. 왜 당신을 그 아들에게 혼인시키려 합니까? 제가 장부를 읽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도선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옥분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박첨지는 수십 년째 관아 세금 장부를 조작해 마을 재산을 착복하고 있습니다. 그 위조 증거가 이 집에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장부의 허점을 눈치챘고 박첨지는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저를 곁에 두면 통제할 수 있고 거부하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증거가 이 집에 있다고요? 예. 옥분이 일어나 구석의 나무 괴짜기 연마루 아래를 열었습니다. 작은 함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인된 문서 뭉치였습니다. 어머니가 목숨 걸고 지켜온 것입니다. 도선은 그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박첨지가 이 집에 밤마다 사람을 보낸 이유, 소장논을 빼앗고 마을 사람들을 부추긴 이유. 그런데 왜 진작 고발하지 않으셨습니까? 노파가 대답했습니다. 박첨지가 관아 원님과 결탁해 있다. 여자 둘이 들고 가봤자 무고죄로 역공당하지. 고발할 사람이 필요했다. 저 말입니까? 그래. 내가 와야 했다. 도선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 유언을 남겼는지, 왜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파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반으로 깨진 옥비녀 한쪽이었습니다. 도선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슴 안쪽에서 옥비녀 반쪽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죽으면서 손에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노파가 두 조각을 맞추었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것이 3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노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어머니가 이걸 가져갔지. 언젠가 아들을 보내겠다고 했어. 30년을 기다렸다. 도선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가 30년 전부터 이것을 품고 있었다는 것. 임종 직전까지 잊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보냈다는 것. 어머니. 도선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자 노파가 말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는지 아느냐? 내 어머니가 그러더라. 우리 아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다고. 젊고 예쁜 처자에게 장가간다고 알면 술집에서 먼저 자랑부터 할 거라고. 도선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솔직히 맞는 말이었지요. 그래서 80 노파라고 했지. 창피해서라도 입을 꾹 다물 거라고. 옥분이 고개를 돌리고 웃음을 참았습니다. 도선은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너무 잘 아셨네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등잔불이 일렁였습니다. 노파가 두 조각이 합쳐진 옥비녀를 도선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내가 가져라. 이제 내 것이다. 어르신. 그리고 이 아이를 내 아내로 맞아다오. 내가 눈 감기 전에 이 아이 곁에 내가 있는 것을 보고 싶다. 옥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뺨이 붉어졌습니다. 도선은 옥비녀를 손에 쥐고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고마운 건 내 어머니한테 해라. 나는 30년 기다린 것밖에 없다. 그날 밤 도선은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깊이 숨어 있는 법이다. 겉이 초라해도 파고들어야 한다. 그 말이 이런 뜻이었습니다. 노파라는 것 안에 옥분이 있었습니다. 낡은 초가 안에 30년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헛말처럼 보이는 유언 안에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선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현실이 차갑게 밀려왔습니다. 박첨지가 있었습니다. 관아 원님과 결탁한 박첨지. 이 집을 노리고 수년째 기다려온 박첨지. 이 문서를 갖고 관아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도선이 관아 대문을 두드리는 순간 박첨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도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선은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노파가 방에서 나오다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뭐 하느냐? 마당 쓸고 밥 짓고 장 보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박첨지를 막을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노파가 잠시 도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15년을 기다린 놈이다. 섣불리 움직이면 다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선아. 예. 옥분이 잘 부탁한다. 도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파의 눈이 간절했습니다. 저 눈 안에 20년이 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딸 하나를 지키기 위해 이름을 숨기고 문을 닫고 마을 사람들의 귀신 소문을 들으면서도 버텨온 세월이 있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 목숨보다 소중히 하겠습니다.
노파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선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에 가득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노파가 낮잠을 자는 사이 도선은 옥분과 마당 처마 아래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방님, 옥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도선이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드려야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일에 휘말려서 죄송합니다. 서방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셨는데.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의 유언으로 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도 낭자. 도선이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30년 전 낭자 어머니한테 사흘 동안 목숨을 빚졌다고 했습니다. 그 빚을 갚으러 온 겁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옥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요. 그런데 낭자,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까? 예. 박첨지 장부, 어디가 어떻게 틀렸습니까? 옥분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곡식 수량과 납부 날짜가 다릅니다. 가을 추수 후 세금을 거두면서 실제 거둔 양보다 2배를 장부에 올렸습니다. 차이 나는 절반은 박첨지가 가로챘지요. 15년치 장부가 다 그 방식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박첨지가 장부 일을 맡겼던 관아 아전이 있었습니다. 그 아전이 양심을 못 이겨 어머니한테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15년 전 일입니다. 그 아전은 지금 죽었습니다. 박첨지가 손을 썼지요. 도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없고 문서만 있는 겁니까? 문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숨겨온 거예요. 증인이 생기기를 기다리면서. 증인이 있습니까? 옥분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박첨지 하수인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송가라는 사람인데 10년 넘게 박첨지 옆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가끔 담 너머로 식량을 두고 갑니다. 우리한테요. 박첨지가 시킨 게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도선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박첨지 하수인들이 집을 살피러 와서 도선이 나오자 물러선 것. 그런데 담 너머에서 발소리가 하나 빠져나가지 않고 잠시 머물렀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 사람이 송가입니까? 아마도요. 도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야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박첨지 눈에 띄면 위험합니다. 그렇겠지요. 그러면 방법을 찾겠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옥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두렵지 않으십니까? 두렵습니다. 그런데도 하시겠습니까? 낭자는 15년을 이 집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옥분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는 몇치입니다. 낭자가 버틴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옥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노파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도선이 먼저 방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노파가 이불 위에서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선이 노파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기침이 잦아들었습니다.
노파가 도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랐느냐? 예. 이 몸이 오래 가지 않는다. 알고 있지? 그러니 서둘러야 한다. 내가 눈 감기 전에 이 아이 안전하게 해줘야 한다. 도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파가 도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의 힘이 도선을 붙잡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고맙다. 도선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등잔이 가만히 타올랐습니다. 도선은 노파의 손을 꼭 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 손이 30년 전 어머니를 살려준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딸 하나를 지키기 위해 온갖 협박을 버텨온 손이었습니다. 도선은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도선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물을 길고 밥을 짓고 노파의 약을 다리고 마을에 나가 장을 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도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노파의 몸이 날로 약해졌습니다. 기침이 잦아지고 밥을 먹는 양도 줄었습니다. 도선은 의원을 불러오려 했지만 노파가 손을 저었습니다. 의원 부르지 마라. 박첨지 눈에 띄면 우리 상황이 알려진다. 그래도 어르신 몸이 괜찮다. 약초면 된다. 옥분이 아는 약초가 있었습니다. 뒷산에서 캐오는 것이었지요. 도선이 매일 새벽 산에 올라갔습니다. 옥분이 일러준 대로 약초를 캐서 다려 노파에게 드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선이 약초를 한 바구니 안고 내려오다가 뒷산 어귀에서 낯선 사내를 마주쳤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중년 사내였습니다. 사내가 도선을 보더니 멈추었습니다. 도선이 총각이요? 그렇습니다만 나는 송가요. 도선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옥분이 말한 그 이름이었습니다. 박첨지 하수인이었지요. 무슨 일이십니까? 송가가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박첨지가 움직이려 합니다. 이번에는 진짜로요. 어떻게 움직인다는 겁니까? 관아에 고발장을 넣을 겁니다. 총각이 노파를 감금하고 재산을 노린다는 내용으로요. 도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사흘 안에요. 원님이 박첨지 편이니까 바로 포졸이 올 겁니다. 왜 저한테 알려주십니까? 송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도 더는 못하겠소. 15년 전에 그 아전이 죽을 때부터 양심이 걸렸는데 이제 한계요. 도선이 송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증인이 돼 주실 수 있습니까? 송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박첨지 장부 조작, 아전 살해, 협박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지만 나도 목숨이 있소. 그렇겠지요. 도선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흘 알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송가가 돌아서다가 멈추었습니다. 총각, 이 마을의 최노인이라고 아쇼. 예, 압니다. 그 노인한테 물어보시오. 15년 전 일에 대해서. 그 말을 남기고 송가는 사라졌습니다. 도선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흘이었습니다. 도선은 약초 바구니를 들고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노파와 옥분에게 사정을 전했습니다. 사흘이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옥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최 노인을 만나보세요. 그 노인이 무얼 합니까? 15년 전 그 아전이 박첨지한테 죽기 전에 최 노인한테도 문서 사본 하나를 남겼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최 노인이 그것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도선이 일어섰습니다. 노파가 도선의 팔을 잡았습니다. 조심해라. 최 노인도 박첨지를 두려워한다. 예. 그날 오후 도선이 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도선을 보자마자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노인장, 15년 전 죽은 아전 기억하십니까? 최 노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왜 그걸 묻냐? 그 아전이 남긴 문서 사본이 노인장한테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최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없어. 노인장. 가거라. 나는 그런 거 모른다. 도선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첨지가 사흘 안에 저를 관아에 고발합니다. 저뿐 아니라 노파와 그 딸도 위험합니다. 노인장, 그 여자들이 15년을 어떻게 버텨왔는지 아십니까? 최 노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유언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노인이 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나왔습니다. 손에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다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게 전부다. 감사합니다. 노인장. 고마운 건 나중에 해라. 살아남으면. 도선이 봉투를 품에 넣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옥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옥분이 눈을 감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이제 문서가 둘입니다. 여기 있는 것과 최 노인이 준 것. 두 개면 달라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송가였습니다. 그 사람이 나서주지 않으면 문서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도선은 담장 쪽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달이 떴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첨지 하수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담장 가까이 다가와 작은 것을 담 너머로 던졌습니다. 도선이 집어들었습니다. 쪽지였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소. 송가였습니다. 도선이 쪽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가 떨렸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송가 어른. 아무도 없는 담장 앞에서 도선이 중얼거렸습니다. 한 줄짜리 쪽지였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최 노인, 송가. 아직 약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달랐습니다. 도선은 쪽지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흘이다. 도선이 중얼거렸습니다. 사흘 안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도선은 아침 일찍 마을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다르게 천천히 걸었습니다. 박첨지 집 앞을 일부러 지나쳤습니다. 박첨지 하수인 하나가 도선을 따라 붙었습니다. 도선은 못 본 척했습니다. 저자에 들어가 두부를 사고 생선을 샀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최 노인 집 쪽으로 걸었습니다. 하수인이 저자 어귀에서 멈추었습니다.
최 노인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싶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도선은 최 노인 집 문 앞에서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최 노인을 만난 것은 어제 일이었으니 오늘은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주막이었습니다. 도선이 안으로 들어서자 구석에 송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선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셨군요. 예. 쪽지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라고 했소. 그게 어디까지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도선이 품에서 문서 2장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노파가 보관해온 것이고 하나는 최 노인에게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2장을 나란히 펼쳤습니다. 보십시오. 송가가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장부 조작 증거입니다. 2장이 같은 내용입니다. 사본이 2개가 있었군요. 예. 그 아전이 치밀했습니다. 송가가 문서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하겠소. 어른. 나는 못해요. 그 아전이 어떻게 됐는지 봤소. 그자가 문서 들고 나섰다가 1달 만에 죽었어. 나는 가족이 있소. 도선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틀만 생각해 주십시오. 송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소. 미안하오. 송가가 주막을 나갔습니다. 도선은 그 자리에 앉아 빈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첨지 하수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이번엔 살피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도선이 이상하게 여겼지만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다가 마을 어귀에서 송가와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송가의 얼굴이 달랐습니다. 창백했습니다. 송가 어른, 무슨 일이십니까? 송가가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박첨지가 어젯밤에 내 집에 사람을 보냈소. 도선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 상을 주겠다고. 그런데 송가가 손을 쥐었다 폈습니다. 우리 아들 이야기를 했소. 어디서 일하는지, 마누라 이름이 뭔지 다 알고 있더라고. 도선의 이가 갈렸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증인이 될 낌새를 눈치채고 선제로 가족을 볼모 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첨지는 이미 도선의 패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송가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도선이 기다렸습니다. 총각. 예. 나는 15년을 겁쟁이로 살았소. 그 아전이 죽던 날 같이 나섰어야 했는데 그때 못한 것이 지금까지 가슴에 걸려 있소. 어른. 박첨지가 내 가족을 건드리면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소.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송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소. 도선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송가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총각이 뭘 보호할 수 있겠소. 지금은 없지만 이 싸움이 끝나면 달라집니다. 옳은 일을 하는 사람 곁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붙습니다. 송가가 피식 웃었습니다. 씁쓸하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알겠소. 믿어보겠소. 그날 저녁 도선이 밥상을 차리는데 옥분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나란히 서서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송가 어른을 만났습니다. 어땠습니까?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박첨지가 먼저 협박을 해왔습니다. 옥분이 국자를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분이 나서줄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설 것 같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도선은 그 웃음을 처음 봤습니다. 이 집에 온 이후로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낭자, 웃으니 좋습니다. 옥분이 멈칫하더니 다시 국자를 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이 집에 온 이후로 낭자가 웃는 걸 처음 봤습니다. 옥분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귀가 살짝 굵어지는 것을 도선은 보았습니다. 모른 척했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셋이 함께 앉았습니다. 노파가 밥을 조금 더 먹었습니다. 도선이 달인 약초 때문인지 기침도 덜했습니다. 맛있냐? 노파가 도선에게 물었습니다. 예, 맛있습니다. 옥분이 솜씨가 좋지. 어머니, 솜씨를 닮았어. 옥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니야. 사실이야. 세 사람이 밥을 먹었습니다. 도선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피부치 하나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를 잃고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밥상이 따뜻했습니다. 노파가 밥을 다 먹고 수저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도선아. 예. 내 어머니가 좋은 아들을 뒀다. 도선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고마운 건 나한테 하지 마라. 내 어머니한테 해라. 하늘에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도선은 밥상을 물리고 마당에 잠깐 나섰습니다.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잘하고 있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 않은 바람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도선이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데 송가가 찾아왔습니다. 낮에 대놓고 온 것이었습니다. 도선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른, 이렇게 대놓고 오시면 상관없소. 이미 결심했으니까. 송가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노파와 옥분도 나왔습니다. 네 사람이 방 안에 모였습니다. 증인이 되겠소. 내가 본 것을 다 말하겠소. 노파가 눈을 감았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가 어른. 도선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송가가 잠시 바라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총각,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오. 말씀하십시오. 내가 증언하면 박첨지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요. 내 가족이 걱정이요. 보호하겠습니다.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총각이 뭘 보호할 수 있겠소. 가진 게 없잖소. 도선이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이 싸움이 끝나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직 제가 가진 게 없어도 옳은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송가가 한동안 도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소. 믿어보겠소. 그날 저녁 네 사람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고발장을 쓰고 두 문서를 준비하고
송가의 증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옥분이 붓을 잡았습니다. 글씨가 반듯했습니다. 논리가 치밀했습니다. 여기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12년 전 추수장구인데 그의 가뭄이 심해서 실제 수확량이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장부에는 평년보다 많게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박첨지가 가뭄 해에도 착복한 겁니까? 예. 오히려 가뭄 해에 더 많이 착복했습니다. 백성들이 굶는 해에요. 도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송가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걸 알면서 지켜만 봤으니 송가 어른 지금 나서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옥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송가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도록 고발장을 다듬었습니다. 노파가 중간에 기침을 했습니다. 도선이 약을 다려 드렸습니다. 어르신, 그만 주무십시오. 아니다. 내가 봐야 한다. 노파가 완성된 고발장을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5년이다. 이걸 들고 나가지 못한 게 15년이야.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나갑니다, 어르신. 도선이 말했습니다.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선과 송가와 최 노인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관할을 넘어 감사원으로 곧장 갔습니다. 관찰사 행차가 이고을에 머무는 날이었습니다. 운이 따랐습니다. 고발장을 올렸습니다. 접수가 됐습니다. 그날 오후 도선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옥분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접수됐습니다. 옥분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노파방에서 도선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르신,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관찰사 아전이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노파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다행이구나. 그 두 글자였습니다. 그 두 글자 안에 15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선은 그날 처음으로 마음을 놓았습니다.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날이 맑았습니다. 그 저녁 셋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옥분이 어릴 때는 어땠습니까? 도선이 물었습니다. 옥분이 국을 뜨다가 멈추었습니다. 어릴 때요? 예. 이 집에서만 자랐습니까? 5살까지는 다른 곳에 살았어요. 기억이 희미하지만 넓은 집이었던 것 같아요. 노파가 말했습니다. 원래 양반집이었지. 박첨지가 재산을 빼앗기 전에는. 그러면 어르신도 원래 양반집 출신이십니까? 그랬지. 지금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지만 소용없지 않습니다. 관찰사한테 올린 고발장에 어르신 가문 기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빼앗긴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노파가 도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고 있었느냐? 예. 이길 때는 제대로 이겨야지요. 노파가 작게 웃었습니다. 옥분도 웃었습니다. 밥상이 따뜻했습니다.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셋이서 웃음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 저녁이 지나자 도선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쉽게 됐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박첨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박첨지는 이미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도선이 마당에
나와 담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오던 하수인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을 보러 마을에 나간 도선을 박첨지 하수인 셋이 막아섰습니다. 도선이 잠깐 같이 가자. 어딜 말입니까? 관아. 도선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로요? 박첨지 어른이 고발장 넣었어. 총각이 노파를 감금하고 재산 강탈하려 한다는 내용으로. 원님이 부르신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닥치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지요. 도선이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관아, 대청에 원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박첨지가 있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이미 다 된 것처럼 여유로웠습니다. 도선이라는 자가 내냐? 예. 80 노파 집에 들어가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할 말이 있느냐? 도선이 원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박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첨지가 도선을 향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으로 그 집에 혼인하러 갔습니다. 재산은 노리지 않았습니다. 그 늙은이한테 재산이 있다더라. 그 재산을 노린 것이 아니냐. 노리지 않았습니다. 원님이 고개를 돌려 박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첨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자를 가두어라. 도선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원님, 저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다. 잡아라.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도선이 끌려가면서 박첨지를 보았습니다. 박첨지가 도선을 향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짚이 깔려 있었고 쇠창살 너머로 희미한 빛만 들어왔습니다. 도선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박첨지의 계획이었구나. 관찰사 고발장을 올리기 전에 먼저 역고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님이 박첨지 편이니 바로 가두어 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찰사 고발장도 힘을 잃게 됩니다. 고발인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요. 박첨지가 한 수 앞서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포졸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창살 사이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선이 총각이요? 예. 송가 어른이 전원 남겼소. 걱정 말라고. 움직이겠다고. 감사합니다. 포졸이 사라졌습니다. 도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송가였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선은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옥에 갇혀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도선이 창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복도 끝에 포졸 하나가 졸고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포졸 어른. 포졸이 눈을 떴습니다. 원님께 전해 주십시오. 드릴 말씀이 있다고. 원님이 죄인 말을 왜 들어? 박첨지가 원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감사원까지 올라가면 원님도 공모로 엮입니다. 지금 빠져나올 기회가 있다고 전해 주십시오. 포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감사원에 이미 고발장이 올라가 있습니다. 관찰사가 움직이면 박첨지뿐 아니라 원님도 끝입니다. 전해만 주십시오. 판단은 원님이 하실 겁니다.
포졸이 한참 도선을 바라보다가 일어섰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원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깨지는 소리, 고함 소리.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도선은 그 소리를 들으며 기다렸습니다. 원님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최창살 앞에 박첨지가 나타났습니다. 하인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유롭게 소매를 걷어 올리며 서 있었습니다. 고생이 많구나, 도선아. 도선이 일어서서 박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보러 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말 하러 왔어. 지금이라도 서명 하나 해라. 노파 집에서 나오겠다고, 혼인을 무효로 하겠다고. 그러면 내가 원님한테 말해서 바로 풀어줄게. 못합니다. 또 못한다고 하네. 도선아, 생각을 해봐. 너 지금 어디 있는지 알지? 여기서 1달, 2달 있다 보면 감사원 고발장이 무슨 소용이야. 고발인이 갇혀 있는데. 관찰사는 압니다. 관찰사, 허허. 관찰사가 행차하고 나면 그만이야. 다음 달에 옮겨가. 그 다음 관찰사는 우리 것이야. 도선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도 못합니다. 박첨지의 눈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끝까지 그러면 노파 집을 오늘 밤에 처리한다. 집 안에 있는 것들 다 없어지는 거야.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도선이 창사를 잡았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손대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여기 갇혀서? 박첨지가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잘 생각해봐라. 시간은 많지 않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도선은 창사를 잡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노파와 옥분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밤이라고 했습니다. 집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안 됩니다. 도선이 중얼거렸습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손발이 묶인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살 너머 어두운 복도에서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두워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방님. 도선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옥분이었습니다. 낭자, 어떻게 여기에? 송가 어른이 안내해 줬습니다. 관아, 옆길을 아는 분이 있었어요. 옥분이 창살 앞에 바짝 다가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주셨습니다. 접혀 있는 종이였습니다. 도선이 받아 펼쳤습니다. 빽빽하게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머니가 15년 동안 따로 기록해온 것입니다. 박첨지 하수인들이 집에 다녀간 날짜, 협박한 내용, 사람 이름. 전부 적어 놓으셨어요.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도선이 그 종이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이것도 증거입니까? 예. 이걸 감사원에 추가로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서방님이 갇혀 있으니 제가 가야 합니다.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서방님이 갇혀 있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저는 박첨지가 제 얼굴을 모릅니다. 항상 어머니만 상대했으니까요. 제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도선이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복도에서도 그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낭자. 서방님, 어머니가 사흘 안에 제 혼인을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더 나빠지고 있어요. 제가 해야 합니다. 도선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예. 빠르게 다녀오십시오. 예. 그리고 낭자. 옥분이 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숙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선은 그 자리에서 옥분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이었는지 다른 무엇이었는지 도선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이 길었습니다. 도선은 옥 바닥에 앉아 시간을 세었습니다. 1시간, 2시간.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포졸들의 발소리.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웅성거림. 옥부는 무사할까요? 감사원까지 도착했을까요? 도선은 창살에 기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쪽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포졸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도선이 큰일 났다. 무슨 일입니까? 노파집에 불이 났어. 도선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연기가 난다고 마을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다. 박첨지 짓이다. 도선이 창살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르신과 낭자가 거기 있습니다. 당장 사람을 보내십시오. 원님이 허락해야 사람이 죽습니다. 지금 당장요. 포졸이 뛰어갔습니다. 도선은 창살을 두 손으로 잡고 흔들었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노파 어르신. 아무도 없는 옥 안에 도선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창살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선이라는 자가 어디 있느냐? 위압감이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포졸 둘이 창살 문을 열었습니다. 도선이 나오자 마당에 낯선 관리들이 서 있었습니다. 감사원 복색이었습니다. 내가 고발장을 올린 자냐? 예. 같이 가자. 도선이 관리들과 함께 대청으로 들어섰습니다. 원님이 당황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첨지는 어느새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감사원 관리가 대청 한가운데 섰습니다. 관찰사 어른의 명으로 왔다. 고발장에 담긴 내용을 즉각 조사하겠다. 박첨지, 나오너라. 박첨지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여전히 여유로운 척했지만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조사요? 제가 고발한 것은 저 총각이 노파를 감금한. 그거는 나중에 본다. 먼저 세금 장부 조작 건이다. 박첨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장부 조작이라니 그런 일이 없소. 문서가 2장 있다. 같은 내용이다. 그리고 증인이 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청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송가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최 노인이 따라왔습니다. 박첨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송가야. 나리, 죄송합니다. 송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관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원님이 안색이 변해 벌벌 떨었습니다. 이미 상황을 파악한 것이었습니다. 도선이 그 광경을 보다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옥분이었습니다. 옥분이 감사원에 추가 문서를 올렸고 그것이 관찰사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관리가 온 것이었습니다. 낭자가 해냈습니다. 도선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노파가 생각났습니다. 관리 어른. 도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을 동쪽 끝 노파 집에 불이 났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노인이 혼자 있습니다. 감사원 관리가 포졸셋을 보냈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박첨지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문서는 위조요. 저자들이 나를 모함하는 것이요. 그러면 실제 장부를 제출하라. 원본을 보면 안다. 원본은 분실했소. 분실. 관아 장부가 분실됐다고? 원님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원님도 알고 계셨습니까? 원님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로구나. 감사원 관리의 목소리가 냉랭해졌습니다. 박첨지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가, 이 배신자, 내가 감히 나리,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송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15년 전 그 아전이 죽던 날부터 잠을 못 잤습니다. 그 사람이 꿈에 나왔습니다. 이제 말해야겠습니다. 박첨지가 손가락을 떨었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그 말은 더 이상 안 통합니다. 도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첨지가 도선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포졸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불은 잡혔습니다. 그런데 포졸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노파가 쓰러졌습니다. 도선이 몸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숨은 붙어 있습니다만 많이 약하십니다. 도선이 감사원 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녀와도 됩니까? 가봐라. 도선이 뛰었습니다. 관아를 나와 마을 길을 달렸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파집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몇 명 모여 있었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담장 한쪽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도선이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노파가 누워 있었습니다. 옥분이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옥분의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도선이 노파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노파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왔느냐? 예. 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나는 괜찮아. 왜 피하지 않으셨습니까? 불이 나면 먼저 피해야지요. 노파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손에 무언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문서, 함이었습니다. 마루 아래 숨겨두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건 지켜야 했다. 도선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르신, 문서보다 어르신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야. 노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문서가 없으면 옥분이 평생 숨어 살아야 한다. 그건 안 된다. 도선이 노파의 손을 잡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열이 올라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됩니다. 감사원이 왔습니다. 박첨지가 잡혔습니다. 다 됐습니다. 노파가 눈을 감았습니다. 다행이구나.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도선이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르신, 눈 뜨십시오.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 옥분이 혼례를 봐야지요. 제대로 된 혼례를요. 노파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렇지. 그건 봐야지. 옥분이 노파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버텨야지. 아직 못 다 한 게 있는데.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선은 노파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불에 탄 담장 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러나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긴 것보다 잃을 것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도선은 노파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도선이 노파 곁을 지키는 사이 관아에서 신문이 계속됐습니다. 송가가 15년치 기억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최 노인이 문서 사본을 받은 경위를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도선이 노파로부터 받은 기록 문서까지 더해졌습니다. 밤이 깊도록 박첨지는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문서들은 죄다 위조요. 이 자들이 나를 모함하는 것이요. 그럼 설명해 보아라. 가뭄이 든 해에 수확량이 평년보다 많게 기록된 이유를. 그 해에 다른 곳에서 메웠소. 어디서? 기억이 나지 않소. 감사원 관리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것이 박첨지의 대답이요. 박첨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관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관리 어른, 잠깐 사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소. 말하시오. 내가 이 고을에서 20년을 살았소. 쌓인 것이 많소. 관리 어른이 좋게 보아주시면 서로 이로울 것이요. 지금 관찰사 어른의 명을 받아 온 나한테 뇌물을 제안하는 것이요? 박첨지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오해가 있으니 풀자는 것이요. 저 문서들은 조작된 것이고 그 말은 방금 5번 했소. 관리가 일어섰습니다. 뇌물 시도까지 기록에 남긴다. 잠깐, 잡아라. 포졸들이 박첨지를 둘러쌌습니다. 박첨지가 버둥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없소. 내가 이 고을에서 20년을 살았소. 당신들이 감히. 원님도 함께 데려가라. 공모 혐의다. 원님이 그 자리에서 발을 구르며 울었습니다. 박첨지가 끌려나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선이, 이게 다 저 총각 때문이야.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되갚는다. 마당까지 울려 퍼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식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박첨지가 잡혔다. 원님도 잡혔다. 15년치 세금을 착복한 것이 밝혀졌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그게 사실이었어. 도선이 총각이 다 밝혀낸 거래. 노파집에 뭔가 있다더니 그게 그거였어. 저자에서, 우물가에서, 골목 어귀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노파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도선이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막동이가 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도선아, 내가 잘못했다. 괜찮아. 박첨지한테 뭔가 들어서 너를 피했는데. 미안하다. 괜찮다고 했잖아. 이제 됐어. 도선이 막동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안악들도 왔습니다. 얼마 전에 귀신 들렸다고 손가락질하던 바로 그 안악들이었습니다.
도선이 우리가 잘못 알았어.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그 노파 어른은 어떠세요? 많이 편찮으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안악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최 노인이 왔습니다. 도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다, 도선아. 잘했어. 노인장 덕분입니다. 나는 문서 하나 건넨 것밖에 없어. 내가 다 한 거야. 최 노인이 등을 두드리고 돌아갔습니다. 도선은 마당에 혼자 섰습니다. 눈앞에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아무도 없는 마당에서 도선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겼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곳에서 어머니가 믿어주신 대로 해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옥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도선의 얼굴을 보더니 멈추었습니다. 울었습니까? 바람이 들어갔습니다. 옥분이 말없이 도선 곁에 섰습니다. 둘이 나란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낭자. 예. 어르신이 보시기 전에 혼례를 제대로 치릅시다. 마을 사람들 다 불러서요. 옥분이 돌아보았습니다. 이 초라한 집에서요? 집이 초라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있으면 됩니다. 옥분이 잠시 도선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가 붉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도선과 옥분이 혼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손을 보탰습니다. 음식을 가져오고 천을 가져오고 꽃을 가져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손가락질하던 그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선은 이상했습니다. 사람이란 이런 것인가 싶었습니다. 가장 험할 때는 돌아서고 끝나고 나면 돌아오는 것. 그러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랬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라면 그 사람들의 손도 받았을 것이었습니다. 혼례 날은 사흘 뒤로 잡았습니다. 노파가 버텨주어야 했습니다. 혼례 전날 밤이었습니다. 도선은 노파 방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옥분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도선은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깊이 숨어 있는 법이다. 겉이 초라해도 파고들어야 한다. 그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싶었습니다. 80세 노파라는 것 안에 옥분이 있었고 낡은 초가 안에 30년의 기다림이 있었고 헛말처럼 들리는 유언 안에 이 모든 사람들과의 인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선이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신도 처음에는 겉만 보았다는 것을. 80 노파라는 소리에 창피해하고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에 흔들리고 노파 집 앞에서 수백 번 도망치고 싶었다는 것을. 그러나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믿고 파고들었더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겠습니다. 도선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모르면서도 믿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하셨지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집 앞에 섰습니다. 창피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를 믿었습니다. 그것이 평생 가장 잘한 일이 됐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옥분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서방님을 부르십니다. 도선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파가 이불 위에 몸을 일으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 불빛 아래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앉아라. 도선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옥분도 노파 곁에 앉았습니다. 노파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혼례를 치르면 나는 마음을 놓을 것이다. 어르신, 오래 사셔야 합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건 하늘이 정하는 것이야. 내가 정하는 게 아니지. 도선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선아, 예, 내 어머니가 말했다. 우리 아들은 심성이 곱다고. 다만 좀 수다스럽고 자랑을 좋아한다고. 도선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숙이고 웃음을 참았습니다. 그게 흠이 아니야.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기쁜 걸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니까. 다만 앞으로는 나쁜 사람 귀에 들어갈 말은 조심해야겠지.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그리고 옥분아. 예, 어머니.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어머니가 30년 기다려서 보낸 사람이야. 잘 살아라. 옥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예, 어머니. 나는 이제 피곤하다. 자야겠다. 노파가 몸을 누였습니다. 도선과 옥분이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내일 혼례 때 나를 꼭 불러라. 그럼요, 어르신. 당연하지요. 그래. 잘 자라. 등잔이 가만히 타올랐습니다. 노파의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도선과 옥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마당에 달빛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낭자. 예. 무섭지 않으십니까? 내일 이후가. 옥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니까요. 도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혼례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침부터 모여들었습니다. 음식이 차려지고 꽃이 걸렸습니다. 낡은 초가가 이렇게 환해진 적이 없었습니다. 도선이 혼례복을 입었습니다. 바로 그 낡은 혼례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받고 처음 이 집에 걸어오던 날 입었던 그것이었지요. 그날은 마을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오늘은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옥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혼례복을 입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은 머리에 비녀를 꽂았습니다. 합쳐진 옥비녀였습니다. 30년 만에 하나가 된 그 비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선이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쁩니다. 한마디가 겨우 나왔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가 빨개졌습니다. 혼례가 시작됐습니다. 노파 방 문이 열렸습니다. 노파가 문 앞에 앉았습니다. 이불을 걷고 몸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옥분이 달려가려 했지만 노파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 여기서 보겠다. 도선과 옥분이 맞절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최 노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송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파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히 흘렀습니다. 혼례가 끝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나눴습니다.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집 마당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노파는 방문 앞에 앉아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옥분이 노파를 깨우려다 손이 차갑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파는 혼례를 보고 난 뒤 조용히 잠들듯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잔잔한 밤이었습니다. 도선이 옥분을 안았습니다. 옥분이 한동안 울었습니다. 도선도 울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한 것이 있었습니다. 슬프지만 원통하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원하는 것을 다 보고 갔습니다. 딸의 혼례를, 30년 기다린 그 혼례를. 뒷산에 노파를 묻었습니다. 볕이 잘 드는 자리였습니다. 도선이 봉분 앞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잘 가십시오. 옥분이 잘 살겠습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감사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박첨지는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먼 곳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원님도 관직을 잃었습니다. 착복한 세금은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15년치였습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많았습니다. 노파의 가문 기록도 복권됐습니다. 오래전 빼앗긴 땅도 일부 돌아왔습니다. 이제 옥분의 이름을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선과 옥분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송가는 박첨지 집에서 나와 새 일을 찾았습니다. 최 노인은 이 이야기를 손자들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도선은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물을 길었습니다. 밥을 짓고 옥분과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낡은 초가였지만 밥상이 따뜻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옥분이 밥을 먹다가 물었습니다. 서방님, 어머니 유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도선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을 테고 낭자는 아직 이 집에 숨어 있었겠지요. 그렇겠네요. 어머니가 다 아셨던 겁니다. 저는 몰라야 할 것을 몰랐고 알아야 할 것은 이 집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옥분이 웃었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깊이 숨어 있는 법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마당에 꽃이 피었습니다. 낡은 초가가 환해 보였습니다. 도선은 밥상 앞에 앉아 그 햇볕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임종하던 첫눈, 내리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 밤에 이 봄볕을 알았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알았을 것입니다. 눈 속에 봄이 있다는 것을. 사람의 진심이란 그런 것입니다. 겉에 드러나지 않아도 안에서 빛나고 있는 것. 귀한 것일수록 깊이 숨어 있어 쉽게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파고들면, 믿고 파고들면 반드시 만날 수 있는 것. 한도선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80 노파의 낡은 문을 두드리던 그 밤부터.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도선이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데 옥분이 나왔습니다. 서방님. 예.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도선이 손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옥분이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이가 생길 것 같습니다. 도선이 잠시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음이 번졌습니다. 진짜입니까?
예. 어르신께 알려야겠습니다. 어르신은 이미 아실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마당에 가을 햇볕이 가득했습니다. 도선은 뒷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노파를 묻은 자리였습니다. 볕이 잘 드는 그 자리에 어르신 들으셨습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에 낙엽이 살랑거렸습니다. 들으셨겠지요? 도선이 중얼거리며 다시 장작을 잡았습니다. 옥분이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초가에 아이 소리가 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겉이 초라해도 파고들면 만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도선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뼛속 깊이 알았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